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중국사는 과연 진실일까요? 수천 년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믿기 힘들지만 19세기 말 중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열강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렸죠.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태평양 연안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북방 초원지대에서 남중국해의 열대 지역까지 펼쳐진 이 거대한 영토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명이 이 땅에 살았고 세계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1644년부터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것은 청나라였습니다. 북방에서 온 만주족 왕조였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한족이었죠. 그런데 이 강력한 제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를 거부하는 극도의 보수성이었어요. 기원전 6세기 공자의 가르침에 기반한 유교 사상이 약 2000년 동안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39년 중국 역사의 분수령이 된 해입니다. 영국 상인들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밀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이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이 광둥에서 대량의 아편을 압수해 파괴하자 영국은 무력으로 맞섰습니다. 영국의 선진 해군 기술 앞에서 구식 중국 함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굴욕적인 난징 조약 1사에 서명해야 했어요. 이 조약으로 영국 상인들에게 5개 항구가 개방되었고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편 전쟁 1856에서 1860에서는 프랑스와 미국도 추가적 특권을 얻었죠. 설상가상으로 14년간 지속된 태평천국의 남 챔팔58사이라는 끔찍한 내전이 중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895년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여겨졌던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며 청나라 해군을 손쉽게 격파했어요. 서구 열강들은 중국을 아시아의 병자라며 조롱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 외세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1899년 중국 북부에서 의화단, 라이셔스 앤드 하모니어스 피스트이라 불리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청나라의 무능함과 기독교의 확산, 그리고 거듭되는 굴욕에 분노했습니다. 의화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외국인을 축출하고 굴욕적인 양보들을 끝내는 것이었죠. 1900년 여름 수천 명의 의화단원들이 베이징으로 몰려들어 외국인 거주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청을 부흥시키고 서구를 멸망시키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권을 쥔 서태후가 의화단을 지지하며 외세의 전쟁을 선포하자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으로 진격했습니다. 잔혹한 전투 끝에 의화단은 괴멸되고 도시는 약탈당했죠. 1901년 체결된 의화단 의정서 복서 프로토콜에 따라 중국은 막대한 배상금을 40년동을 40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했고 국가는 재정적으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1911년 10월 초 후베이성 한커우에서 폭탄 제조 중 사고가 일어나 비밀 조직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근 도시 우창에서 봉기가 터졌죠. 이 우창봉기 무창기인은 1911년 10월 10일 쌍십절로 기록됩니다. 후베이 신군 병사들이 반란에 가담했고 단 하루 만에 도시가 혁명 세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1912년 2월 1일 난징에서 중화민국 수립이 선포되었고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민주헌법 제정과 개혁을 추진하며 변발과 전족 같은 낡은 관습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은 남부 일부만 통제하고 있었죠. 순원은 위안스카이 장군에게 황실 퇴위를 성사시키면 대통령직을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1912년 2월 12일 6세의 푸이 황제가 퇴위하며 2000년 제국의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913년 3월 20일 국민당 지도자 송교인이 암살당하며 민주주의의 꿈은 무너졌죠. 위안스카이의 독재로 나라는 다시 혼돈에 빠졌고 그는 결국 1916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천두슈가 잡지 신청년을 창간하며 신문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마오쩌둥이 있었죠.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의 산둥 지역이 일본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5월 4일 천안문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학생들이 민족의 자주를 외쳤습니다. 1921년 여름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단 13명이 모여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 나무의 유람선 위에서 회의를 이어갔고 마오쩌둥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923년 국민당과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 아래 손을 잡고 제1차 국공합작을 결성했습니다. 황푸 군관학교가 세워졌고 장제스가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수원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평화, 분투, 중국을 구하라였습니다. 순원의 죽음으로 국민당은 혼란에 빠졌지만 장제스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군대를 통솔한다면 나라를 통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각 베이징의 자금성은 텅 비어 있었고 마지막 황제 푸이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